안녕하세요. 김치김의 후아유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산 백마역 앞에 있는 백마마을에서 23년째 살고 23 년이나 있고요. 되셨어요? 거주는 백마마을에서만 23년째 살고 있고 여기 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야, 나 다 되는 그냥 공인중개사나 한번 해볼까? 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주변에도 있으시죠? 많죠. 그쵸? 네, 어떤 많아요.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보면. 저는 하라고 해요. 그래요? 공인중개사를 사실은 저는 공인중개사를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될 때 그냥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인강으로 이제 하셨구나. 그 공인중개사를 그때는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뭐 이제 은행 다닌 게 한 15, 16년 되고 학원을 운영한 게 한 15, 16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그 자격증을 딸 당시에만 해도 이걸 현업으로 할 생각은 사실은 이제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투자의 의미로 시작. 아니에요. 이제 뭐 막연하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혹시 뭐 이래서 이제 그냥 노후 준비 이런 의미로 이제 자격증을 따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죠. 예, 아들, 딸 뻘 정도 되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뭐 영끌 집 사고 영끌 대출 받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 이전에 내가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따야 돼 하면 이제 뭐 요즘 그 고시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보다는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게 생활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맞아요. 예, 지금 뭐 공인중개사 현재 현업에서 하면서도 2020년 같은 경우에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만큼이나 정말 보도자료를 계속 이제 나오는 것마다 확인하고 공부해야 현업에서 문의하시는 것들을 답변해야 될 정도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 돼버렸지만 공인중개사랑 관련된 세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에서 뭐 기하벡터 이런 것보다 더 실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공부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서 인강 보고? 그거는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얼만큼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그 기간을 넘는 사람한테는 또 조금 이제 스트레스일 수 있고 뭐 이런데 또 1차, 2차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개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안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경우는 뭐 민법이나 상법이나 세법 같은 걸 기존에 이제 그런 지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용어가 어렵다거나 뭐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이 나한테 낯설다라고 하면 1, 2차를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서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뭐 대충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제가 시험을 본 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민법 판례만 한 4개월 동안 계속 판례만 봤었는데 네네. 시험 문제 정말로 판례를 그냥 쭉 눈으로 스캔하듯이 읽어서 답이 바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다 오지선도 보니까 좋아요. 근데 그걸 읽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민법 같은 게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냥 따로 공부할 때 읽고 가만 조곤조곤 읽어보고 생각하고 답을 구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제 지문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공부가 좀 뭐 단순하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사실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1차만 네네.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밖에서 기다려줬던 친구 말로는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돼갖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나 할까봐 이제 그거 나는 음.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지났죠. 그거 옛날 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맞아. 또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도 그거는 조건일 뿐이에요. 현업에 발을 디디고 현업에서 자리 잡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합격을 했다고. 뭐 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그 교육을 받죠. 교육이 예,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연수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 자격증 신고하시고 뭐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 하고 하면 뭐 그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근데 다만 현업에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네. 기존 이제 어느 동네를 가시더라도 부동산이 아파트 한 단지에 몇 개가 그냥 다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요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 한 건물 안에 3개가 있는데 뭐 다른 데도 다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격증을 지금 따끈따끈한 자격증을 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토작구한 거기 때문에 고객의 리스트라든지 네네네네. 고객하고의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매물을 받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하시기 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은행 그 업무 은행 보고 일도 학원을 이제 했죠. 뭐 학원? 학원을 운영한 학원도 경험이 운영하죠. 네. 그럼 모두가 사람을 다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건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백인 백색이기 때문에 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룰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뭐 학원이다 그러면 학부모를 상담을 하거나 학생을 상담하는 그 이제 부류가 좀 정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 올해만 해도 제가 26세 매수자를 한 5케이스, 6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젊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있고 그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다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래가 요즘에는 부동산이 집만 하나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되는 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다음에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분양 시장에서 분양이 끝나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뿌리 맞아요. 내리고 네, 하는 거기 네, 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 한 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거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건 그걸로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예, 장기전으로 가기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비록 그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고객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더 찾아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고객층이라 함은 이게 저희 쪽에서는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정 고객님들이라 하면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 네, 한다입니다.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고정 고객인 건 아니고요. 네. 고정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구하거나 뭐 집을 팔아달라고 하거나 이런 고객이 일단 1번의 고객이에요. 네. 그리고 숨어 있는 두 번째 고객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부동산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네.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부동산들이 저와 물론 부동산 업을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하다 보면 저한테 없는 물건이 옆에 부동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찾다 보면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제2의 고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저는 사이트에 이렇게 한 물건이 올라오면 그걸 모두 들어가서 공유를 하고 먼저 이제 개 타시는 분이 근데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네, 그 물건이 네.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죠.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팔려고 내놓는데 모든 공인중개사 현업을 그렇지. 하는 그 부동산들한테 다 물건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없는 좋은 물건 다른 부동산에서 가지고 네네. 있으면 내 손님한테 같이 또 협업해서 알려드리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끼리는 경쟁자이지만 제2의 고객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십수년을 하셨으니 언제부터 여러 인지가 해를 같이 되네요. 하셨으니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꼭 오래 했다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요. 네. 2월 어, 5일 이제 며칠 뭐 손님하고도 신뢰가 형성되려면 네. 과정에서 신뢰가 손님한테 전달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뭐 진실하게 해야 되는 네네. 거지만 부동산들끼리도 네네.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거래해봤더니 저 부동산 이상해. 그러면 그 다음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갔더니 거긴 좀 왠지 좀 그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의미고 기존에 오랫동안 한 부동산들이 뭐 10년, 20년 했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냥 집만 보고 거래해준다 이렇게 네. 되면 그 시장에선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잠깐만.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한두 건의 거래가 있고 나서는 그런 신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부동산에 이제 개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가서 내 부동산 자리를 물어보는 거죠. 아, 처음에 부동산 네, 처음에 때요? 할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 뭐그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 보시면 그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장이 있어요. 그런 장이 거기서도 있구나. 거기서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제 내가 할 곳 어떤 포스트를 정하셔서 그 인근의 부동산에 뭐 이제 부동산 혹시 이제 거래할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보를 찾으셔도 되고. 아 그렇군요. 저는 부동산 자리를 좋은 데를 내줄까? 그런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부동산은 이런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물건을 가장 많이 다루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토지만 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고. 네. 근데 근데 그건 지역에 따라서 음. 여기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네네. 신도시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땅이 없어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파트를 하는 음. 데고 이제 뭐 지역마다 보면 뭐 개발 제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 땅이 아직 그 여력이 많은 뭔가가 이제 되어 있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땅이 많은 곳은 땅을 하는 거고 또 공장들이 뭐 밀집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이제 수도권 맞아, 과밀 공장도 억제 있고. 권역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네네. 공장들이 밀집한 곳에 부동산이 지금 공장을 하는 거고. 아 그러면 그게 그 병원의 내과 산부인과 이런 것처럼 전공 과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그게 내 주종목이 그렇죠,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거는 그러면 시험이랑 별로 관련이 없죠. 시험이랑 관련 있는 거는 아파트? 당신이 공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공장 부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 뭐 아니면 아파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있다 그 이론을 다 공부하는 거고 현업에서 이제 본인이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요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 그리고 손님분들한테 어떤 한 손님이라고 이제 만약 가정을 해보면 손님이 한 부동산에만 가고 한 부동산에만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건 많지 않아요. 요즘 SNS가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덕분에 뭐 전국구 투자자가 많은 편이지만 해외 투자자들도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다 SNS 통해서 아. 하시는 거잖아요. 중국 아니요, 중국, 일본, 미국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 말고 그뭐 남미 쪽에 뭐 이런 남미 콜롬비아 쪽도? 이런 데에서도 아. 이 SNS 보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예, 신기하죠. 예. 옛날에는 정말 복덕방이 있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예전에는 복덕방 그래갖고 뭐 사랑방 그래갖고 뭐 맞아요. 아기자기 뭐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요. 그쵸. 예, 그렇게 그냥 한가하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이 되게 핫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따로 막 그냥 다정다정하게 뭐 얘기하고 이럴 수 맞아. 있는 시간적 여유도 서로. 없고 예 서로가 예. 그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가장 느꼈던 적은 언제세요? 큰 보람을 느꼈던 적. 그거는 이제 이건 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바르게 하고 음. 그냥 그 공정하게 하고 그 뭐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조금 중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그 거래 하나 하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멘탈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저에 대한 성향을 알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다독여 주시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거래했는데 그게 고정 고객이 되고 뭐 유튜브 덕분에 많은 그 원격지에서 지금 어쨌든 저를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손님을 처음 접하는데 그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시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그 친근하게 접근하는 네. 저는 처음 뵙는 얼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뭐 작은 돈으로 정말 통나무를 사는 일이 아니고 큰 돈, 맞아요. 이제 본인의 큰 전 돈이죠. 재산을 왔다 그럼요.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거래를 많이 하는 와중에 큰 트러블 없이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그냥 일이 잘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로 그러니까 거래하기 이전에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부러워요. 자격증. 아니에요. 너무 따기 어렵고, 시험 너무 어렵고. 근데 자격증 따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운이 좋다는 거는 뭐 행운이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뭐 한 번을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큼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도 분명히 경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다시 재차하실 때 그게 분명히 발판이 되실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네. 얘기예요. 네네. 근데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자격증 시험은 꼭 당신 한 번밖에 일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어요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올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뭐 이제 합격하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이건 다시 도전하고 물론 이 공부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제 아까 뭐 공장을 하느냐 토지를 하느냐 아파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뭐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그 이론들이 공인중개사 하면서 공부한 이론들이 자격증 여부랑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 지적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는 저는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까는 내가 그냥 이를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여건이 지금 공부할 만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고 이거는 굳이 선택지에서 하지 말까를 고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전현재 전현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후아유 대표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채널 이름 참 신박했어요. 감사합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네. 누구냐 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음. 설명해주는 이런 인터뷰 채널이 있다는 거는 와, 네, 대단해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만나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네. 예, 그럼 저도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취업난이 하도 심각해서 아무리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마음 아플 텐데 어쨌든 직업에는 기천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정도 제가 해보니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정도로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맞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네. 다만 공부에서 합격하기가 고시 수준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4년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4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다른 길 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에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는 호기심 이걸 실현하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많은데 그 생각을 지행합의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는데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한 젊은 친구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죠. 동업하는 개념.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공인중개사를 저렇게 걸고 네네. 이제 같이 협업해서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익이 나면 네네네. 50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으면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김장 포기. 맞습니다. 포기합니다. 네.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네. 어떤 일이 됐든 시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게 바로 저의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대학 어렵잖아, 시험도 시험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 시험도 떨어질 수 있는데 공부를 꼭 하니까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쵸. 근데 생각만 해요. 시도를 안 해요. 맞아요. 이게 앞으로 언택 시대에서 이 유튜브가 당분간은 대세일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네네. 망하지 않는 한. 네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불로소득이 불로소득.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영상 하나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업사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를 홍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자영업자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장님을 이제 찾아왔죠. 푸아의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 식당에 가서 찾아가고 네네. 뭐 지원을 해주세요. 물심령님. 광고 하실까요? 그럼요. 이건 뭐 본인이 어떤 마케팅보다도 대단한 홍보 수단입니다. 시도해 이번 주가 보십시오. 사장님 같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오지선다에다가 꽈락 있고 민법에 모든 법 알아야 되고 세법 알아야 되고 또 계산 문제도 있죠. 근데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인가요? 실제 필요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한 그 내용들보다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 뭐 진정성이라던가 네네. 상대를 속이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일을 진행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런 이론적인 거는 네이버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요즘은 이제 저는 선한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 그게 다시 다 리턴돼서 돌아와요 나한테. 최근에 맞아요. 저는 주말 농장 배추하고 무 다 뽑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요? 네, 그날 거래도 되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 특히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막 팍팍 투자하시죠.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공교롭게 이번에 지난주에 주말 농장 계약하고 있어요. 기대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 마음도 열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먼저 열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일갈되게 말씀드리는 게 일은 안 힘든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인드를 저는 갖고 있는데 네네.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람된 일이기도 한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실제 뭐 내가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찾아온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추천해줘서 그게 아파트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초에 제 유튜브 보고 와서 네.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죠? 너무 좋죠. 지나가다 저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떡 사오는 분도 있었는데 정말 보람된 일이죠. 그 상황 자체는 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네네. 하지만 자본주의를 꿈꾸는 것은 누구나 다 욕망이고요.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력을 채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주. 집에서잖아요, 그죠? 누구나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전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건 좀 바람직한데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근로소득하는 것만 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계속 챙기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다고 안 해요. 그럼 또 올라 있어. 그럼요. 내가 다음에 사야지 하고 막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좀 저축을 했어요. 그거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올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그 근로소득보다 이 자본소득, 내가 아파트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자본소득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연봉을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하고 아파트한테 열릴 일감을 줘서 열일하게 해서 아파트가 내 자본소득을 챙겨주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저처럼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조금 들어오는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소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후아유 채널을 보시는 분은 내가 직장에 있어도 직장 다니는 걸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 있는데 주식은 변동이 좀 크잖아요, 그죠? 네네.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자산.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5대5,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95대 5예요.
95가 올랐고 95대 5예요? 예, 5가 떨어진 거야. 그 떨어진 것도 딱 음. 두 번 IMF하고 리먼 맞아, 사태 때 주로 맞아요, 떨어진 맞아요. 거죠. 그럼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IMF가 다시 오거나 리먼 사태가 다시 오거나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역사적으로 쭉 우상향 해왔어요. 다만 꺾였다가 올라가고 꺾였다가 올라가고 지금 정부 대책 24번째 냈는데 24번째 다 올라갔어요. 25번째 내잖아요. 맞아.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 그러면 근로소득만으로는 내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없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50%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전세 산다. 네네.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 그냥 질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50% 담보대출 받아서 6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내 자산 가치가 이제 그 6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장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저런 찬스입니다. 지금이요? 예, 지금이 가장 싸요. 지금이? 모든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 맞아요. 그런 오늘 말을 저녁에 많이 가서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가장 많은 돈을 올해 가장 많은 돈을 번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 이제 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기 시장이 아닙니다. 이건 다 실소유 시장이고 내가 정말 전세 살거나 월세 산다. 그러면 이건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월세가 비싸겠습니까? 아니면 그 월세에 해당되는 이자를 주는 게 훨씬 더 싸겠습니까? 이자가 싸요. 그러니까 전세 내가 2년 뒤에 2억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2억 담보대출을 받아서 2억에 이자만 내고 사라는 거야 아파트를. 그러면 2년 뒤에 2억이 올라있을 그 전세 아파트에 또 전세를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5천만 원씩 벌어둘 수 있습니까? 매년?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언제짜리인지 빨리. 모르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바로 네. 일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일산에서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산이 처음에는 분당이랑 똑같이 신도시 개발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일산은 아직도 평가절하다. 언제 일산은 해가 뜨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곧 천하제일 일산으로 바뀔 겁니다. 천하제 일산이요? 네네. 얼마 전에 우리 TV에서 인터뷰할 때 한 내용인데 네. 분당도 물론 좋아요. 네. 일산도 살기 좋고 그런데 전국에서 살기 좋은 시도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네네. 분당보다 여기가 더 상위권입니다. 맞아요. 참여 만족도가 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근처 아파트 문 딱 열고 나가면 다 차원 산책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호수공원 여기 애니골 먹자골 200개도 넘는 맛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산이 삶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무슨 정책이 자기한테 되게 불공평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난대.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일리가 있네요. 네. 이게 너무 순진하대요, 다. 19년 작년까지 다른 데는 서울은 계속 올랐는데 19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왜 떨어졌냐면 여기가 오를만 하면 신도시 3기 신도시 맞아요. 2기 신도시가 있었고 3기 신도시가 있었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었고 계속 주변에 신도시가 2기 3기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생기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 아파트는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전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원체 많으니까 계속 전세 가격이 신고가로. 맞아요. 이게 나중에 매매가를 치고 올라갈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열받아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4,400채를 샀다고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일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산 거예요. 이 고양시를. 그러니까 살만한 도시니까. 그럼요. 근데 서울에서 전세를 옮겨갈 수 없으니까 일로 이사 온 거예요. 전세 난민이라고 표현하던데. 어쨌든 또 뭐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13년부터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산 사람들을 패닉 바잉 한 사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지 않은 사람이 지금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치면 후회하죠. 네. 그때 살걸. 또 뭐 영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사면서 영끌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하긴 아파트를- 그러네요 또. 뭐 오늘 아파트 사볼까? 자기야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영끌이란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열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은 앞으로도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그게 언제 입주할 거냐.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어요. 지금도 분양 지금 터 닦고 있잖아요. 2기 신도시에. 지금 교통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건데 어쨌든 2기 신도시도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터도 안 닦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딱 발표를 네. 해놨습니다. 네네. 보통 8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땅 판다고 해도 8년 뒤에 이제 입주하겠죠, 그죠? 입주장이 열리면 그때 한 1년 정도 소강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8년 뒤까지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올해 오른 것만 해도 37평이 2억 올랐고 32평이 올해만요? 1억 5천 올랐고 그럼 연봉이 보통 사람들이 1억 5천 됩니까? 2억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요. 아파트는 열일해서 내 연봉을 2억 벌었단 1억 5천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부동산이.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직 빚도 못 본 일산의 노후 아파트들이 이미 그냥 노후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8년 뒤에도 가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1년 동안 가격이 상승하던 게 멈추고 소강 상태일 거는 뭐 맞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입주장이 열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킨텍스 그 많은 세대가 입주할 때 잠깐 가격이 네네.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입주장이 딱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덕양보다는 일산 동문서구는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8년 뒤에도. 어쨌든 이건 뭐 주관적 예측이니까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이 일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숫자 3만 써도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푸시가 엄청나. 이거 꼭 사야 된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기다려라. 무주택자들에게는 하늘이 주는 선물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급량이 많죠 일단. 네네. 내년에 뭐 1,600가구를 새로 선분양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1,600명 빼고 나머지 수십만 그 가구는 어쩔 거예요? 또 사기 신도시 기다려요? 그렇지. 거기는 그 선분양이라는 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네. 그냥 분양권인 거예요. 네. 8년 뒤에 와서 사세요라는. 그리고 1,600명 그 나머지는 어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3기 신도시하고 지금 현재 그 중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빨리 공급해야 돼요. 정부에서 한 9% 정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임대차 3법 빨리 뜯어고쳐야 됩니다. 철회하든지 그냥 전세 3년으로 딱 묶어놓고 네. 그 임대차 3법을 빨리 폐지하지 않는 한 이 전세 대란은 끝도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공급 못하면 나머지 91% 민간에서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적폐입니까? 그들 때문에 전세가 그동안 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딱 틀어막으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아니 투자할 수 있게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게 정부에서 민간 임대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아파트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민간 전세 임대 시장을 풀어놓으면 이건 금방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부 관계자 여러분이 혹시 이 후아유 채널을 봤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일산 사시잖아요. 아, 네, 그 저기도 하이파크 시티인가? 하이파크. 네네. 본인 사는 아파트는 아닌데 사실 그때 아 뭐라고 사시는 게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네, 그 옆집을 얘기한 거예요. 아. 30평 초반대, 아. 본인 50평대 살고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억 대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때 맞아요. 분양된 그때 팔린 게 실거래가 치는 게 4억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억은 거짓말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5억 5천으로 뛰었고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건 다 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급변해요. 장관님 한마디에 뭐 1억 5천 막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월세 살거나 전세 산다면 빨리 구입하시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인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뭐 월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뭐 대출도 다 막아놨고 어떻게 사요? 분양권 뭐 그러면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그럼 돈이 없는데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목표를 삼아야 될 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해외 계정인데 이게? 아니 그런 압력 때문에 유튜브 지금 정말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저 부동산 파일럿도 그렇고 다 지금 그 정부에서 집값을 그 유튜버들이 뭐 그 조장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공감하면 그렇게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하실 때 참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파이어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젊은 친구들이 젊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돈을 무조건 모은대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삶이 더 피폐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못 만들고. 그래서 연끌해서 그냥 아파트 괜찮은 거 사서 요즘은 만 55세부터 이제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5세까지 열심히 해서 아파트 괜찮은 거 딱 사서 이제 주택연금 신청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혹시 내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자손들한테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 한 37평 정도로 마련하시면 뭐 공시지가 9억 이하니까 12억 13억까지 주택연금 가능하니까 그러면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간의 자유. 공인중개사가 그게 가능하죠. 네네네. 저는 탁구 치러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구나. 네. 탁구 치고 싶을 때 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직장인은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못하는.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파이어족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그 시드머니만으로 투자할 수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렛대예요, 지렛대. 그러니까 담보대출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 이자하고 원금을 빨리 갚아서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해서 정말 경제적 자유하고 시간적 자유를 빨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등기친 아파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쵸. 젊을수록 예. 좋아요. 오늘이 제일 싸니까 오늘 이 방송을 후아요 방송 채널을 봤다면 내일 사십시오. 내일 무리를 해서라도 엄마 아빠한테 지원을 받더라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무주택자다. 일산에 고양시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다. 네. 창릉 신도시 아직 토지보상도 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거기를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여기 일산에 구주택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그 답을 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의 55%가 공공 분양 임대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내가 문제야. 임대주택에 여러분 임대주택에 살면 절대 안 돼요. 안 될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임대주택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산 가치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보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아파트한테 연리를 시켜서 아파트가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주택 살면 그냥 월세만 주구장창 내니까 평생. 맞아요. 그러면 요즘 뭐 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부자가 된 걸 뭐라고 하죠? 철부. 네, 그것도 있지만 벼락부자라는 벼락부자.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돼요. 갑자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사람들이 같아요. 전세 살면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 3억 그쵸. 전세 내가 그대로 살다가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내가 3억을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억의 이자가 240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1년에 1억 뭐 넘게 오르는데 240만 원만 오를까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해놓고 수익이 제대로 나는 곳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임대주택에 가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아까 뭐 95% 공공임대 얘기를 했는데 그 55%. 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분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수가 돼야 돼요. 점수가 어느 정도 가점제. 네, 가점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일단 부양가족이 4명이어야 됩니다. 4명. 4명. 그리고 내가 15년간 주택이 없었어야 돼. 무주택. 그다음 15년간 청약 저금을 했어야만 10만 원씩. 10만 원씩. 자, 내가 15년 무주택이고 15년 청약 저축을 했고 네네. 내가 부양가족 나 포함해서 5명이면 시도해 볼만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그렇지 높아요? 않고는 다 떨어집니다. 내가 40대다 다 떨어집니다. 아 진짜? 요즘에 30대다 부양가족이 그렇게 왜 없잖아. 30대가 패닉바잉 했는지 아십니까? 가천주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전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른 거예요. 전 잘 질렀다라고 봐요. 왜? 그때 사서 3년 전에 사서 2년 전에 사서 작년에 사서 올해 7월에 사서 다 올랐다. 사람이 지금 부자 됐지. 다 올랐어요. 맞아요. 부자 됐지. 그러니까 패닉바잉한 거를 자고 나면 돈이 나무랄 막 게 올라가 아니에요. 있고. 적극 권장하십시오. 만약에 내 아들이 아직까지 무주택자라 그러면 그 5천은 무상증여 되잖아요. 5천만 원을 주고 야 갭투 그렇구나. 5천 주고 한번 해봐라. 작은 아파트라도 해봐라. 지금 여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백성마을 뭐 22평 같은 경우 가능하거든요. 5천 6천. 그러면 엄마가 5천 6천 밀어주고 야 너도 아파트 투자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5, 6년 뒤에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아파트가 얘가 월급 받는 만큼 얘가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월급이 2개 들어오면 정말 막 야근해서 월급 들어오는 것보다 아파트가 더 잘 버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는지. 너무 뭐, 비싸잖아. 그러니까 뭐 6억이라 그래, 5억이라 네. 그래. 평생 6억을 내가 벌 수는 있나? 얼마를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돈 아니,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라면 양쪽 뭐 시댁 다 연끌. 찬스를 무리하게 써서라도 아파트를 조그맣게 장만해서 하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주거 안정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주거 안정은 되겠죠, 그죠? 계속 전세로 떠돌이 난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 가치를 불려주니까 신혼부부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양쪽 집안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는 아파트 사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0%는 대출 내십시오. 너무 좋은 얘기다 진짜. 아파트 그래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의 얘기 같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제가 좀 전에도 제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네. 이 투기 조장꾸나 뭐 그래요? 써놨더라고요. 지금 투기를 할 수 없는 세상인데 내가 그쵸. 투기를 왜 조장해? 지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안쓰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그쵸. 제가 뭐 돈 받고 상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뭐 10원씩 내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 이 동영상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막 욕을 전 반사입니다. 그 사람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집사라고 홍보하는 사람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도 빨리 사세요. 욕할 시간에. 돈 빨리 모아서. 맞아. 시드머니를 마련하셔서. 저는 사고 싶어요. 근데 더 이상 투자를 못 해요. 네 채나 있어요. 이 백마마을에서만. 이 동네에.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저는. 돈을 조금 많이 버셨겠네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37평 2억 올랐고 32평 1억 5천 올랐잖아요. 저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3억 5천을 벌었어요. 사실 제가 본 게 아니라 뭐 집사람이 번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노후 자금 대비가 되잖아요. 뭐라도 해놔야 돼 진짜.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로 내가 하는데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요. 야 이거 집값 이제 망했어.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 그 폭락론자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지?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어떤 내가 다 살라 그러나? 정신적인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위로. 절대 그 사람 말 믿고 지금 위로. 13년부터 계속 폭락한다는데 폭락한 적이 없어요. 13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년 8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믿고 주택 아파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 책임일까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안 산 당신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십시오.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9억을 왜 사? 저는 이제
좀 싸게 잘 나왔고 하면 금매로 나왔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좀 했어. 그럼 싼 집을 저는 사두고 거기서 임대를 다시 두든지 내가 살든지 차익을 좀 기다리든지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는 9억은 절대 사는 게 아니야. 새로운 청약을 기다려. 청약은 너무나 많아.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여기는 학군 수요도 좋고 공교육, 사교육, 여기 학군 학군이 수요도 너무 좋아. 네네. 그다음에 교통도 편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입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주변에 있어요 여기? 여기 동국대 대학병원, 아, 일산병원, 대학병원. 맞아. 대학병원이 많지. 병원이 차병원도 굉장히 생겼고. 예, 차병원도 있고. 그런데 킨텍스 싹파드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들어가길 꺼려요. 자식이 있으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고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격 센데 왜?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논바닥입니다. 그쵸. 거기에 과연 이 일산만큼 이런 입지 조건이 구성이 되려면 27년 걸렸어요. 여기 이런 여건이 맞아요. 마련되기까지. 맞아요. 그럼 창릉 3기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27년 기다려야지 이런 조건이 생겨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네. 병원, 근데 대형 거기가 쇼핑센터 이런 게 거기가 약간- 지금 삼성이랑 근접한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원지구, 삼성지구. 그렇죠. 거기랑 이제 조금 인접해 있어서 이미 인프라가 형성이 다 되었다. 네. 근데 아직 일산 따라오려면 멀은 거죠. 그러니까 8년 뒤에 있을 일이니까 그때 가서 8년 고민해봅시다. 뒤에. 네. 맞아요. 아직 그때 가서 뭐 고민합시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사실 네. 내년에 사전청약을 준비하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전 청약도 가점 되면 하세요. 가점 되면. 가점 안 되면 꿈도 꾸지 말고. 네, 그 희망 고문이죠. 아이고. 400대 1, 500대 1이던데 400명이 달리기를 해요. 그중 1등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399명 어쩌라는 거예요. 또 희망 고문 할 겁니다. 맞아. 그 사이에 또 집값은 올라있고. 그 여기가 구축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래돼서 27년 됐기 때문에 더 좋아요. 왜? 리모델링 기회가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가. 리모델링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리모델링 기회도 있고 인프라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일산의 뭐 거주 만족도는 저는 뭐 100점 만점에 제 행복 지수가 늘 체크해 보면 98점, 99점 왔다 갔다 하는데 탁구 친 날은 99점, 안 친 날은 98점, 97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저는 올해- 긍정적인 올해 사고방식을 100점 갖고 되시는 있어서 거 아니에요? 올해 내체가 다 올랐으니까. 더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기도 엉망이고 우리나라 경기도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꼭 배려하는 마음 갖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선순환 영향 이게 돌고 도는 거라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좋은 가치로 선한 가치로 나한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남들한테 배려하고 또 기부도 좀 하시고 하면 내 삶이 월등히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올해 너무 좋은 일이 많으셔서 네네, 그런가 많이. 봐요. 앞으로는 저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일산 분들께 부동산 홍보를 할까? 일산 홍보를 할까? 저는 일단 음. 제가 일산 그 백마역 앞에 백마마을 5단지에 네네. 한성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혹시 아파트 전세를 구하시거나 아파트 매매를 원하시는 분에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을 찾아드릴 테니까 또 저희는 또 유튜브 네, 덕분에 좀 넓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물건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홍보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요. 저희 한성부동산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건강 잘 유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됩니다. 백신도 개발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잘 서로 가족끼리 좀 더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제가 더 말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아이 대표님 정말 번창하시기를 꼭 축복드리겠습니다. 꼭 번창해서 은혜 갚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